또 이제 여기 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사람들이 주식투자에 대해 되게 잘못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주식시장을 제로섬 게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난 제로섬 게임이에요. 자, 주식시장이 제로섬 게임인 거. 제로섬 게임인 건 뭐가 제로섬 게임인가 하면 선물 옵션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선물 옵션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에요. 선물 옵션 시장은 제로섬 게임이 아닌 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기간 내에 일단 무조건 끝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이익과 전체 손실이 똑같아요. 근데 정확하게는 거기 거래 비용이 존재를 하죠. 그러면 실제로 제로섬 게임 선물 옵션 시장에서는 위너, 승자가 30%예요. 루저가 70%예요. 이 30%가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30%가 10%가 되고 10%가 5%가 되고 맨 마지막 살아나는 사람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난제로섬 게임은 두 가지로 딱 쪼개져요. 플러스섬 게임이 있고요. 마이너스섬 게임이 있어요. 이렇게 플러스섬 게임이라고 하는 건 돈을 버는 게임이라는 거예요. 이거 극단으로 이제 뭐를 가면 예를 들어서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고 삼성 이건희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도 삼성의 주식을 갖고 이 사람도 삼성의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둘 다 돈 벌었죠. 둘 다 돈 벌었지 않습니까? 둘 다 대주주로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실 우리가 대주주처럼 투자를 못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플러스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느 주식이 플러스섬 게임이 되려면 반드시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전제 조건이 주가가 그렇죠. 우상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상향. 이렇게 되면 플러스섬 게임이 되는 거예요. 자, 우상향이 된다. 그럼 우상향이 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왜 인덱스는 우상향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나라 GDP는 올라서 제가 바이 앤 홀드는 되고 바이 앤 셀은 되지만 셀 앤 홀드는 안 된다. 이거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왜냐하면 코스피가 오르지 코스피가 떨어질 확률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이 생로병사를 하는데 생로병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왜 인덱스는 위로 우상향하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인덱스가 있고 종목이 있으면 인덱스를 오카방고라고 생각을 하면 종목을 갖다 하마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프리카라고 하는 오카방고는 계속적으로 움직입니다. 생로병사하면서 계속적으로 뭔가 변화해 나가는 거죠. 근데 어제 봤던 하마가 그때는 최강자였는데 좀 지나면 하마가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종목은 죽어요. 근데 오카방고는 죽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경제가 왜 좋아지는지 이해는 되지 않지만 하여튼 누군가에 의해서 좋아져요. 누군가에 의해서. 어느 날은 그것이 삼성전자에서 좋아지고 어느 날은 그것이 신세계에 의해서 좋아지고 어느 날은 그것이 우리가 처음에 듣도 보도 못했던 이상한 바이오 회사에서 좋아지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1970년대, 80년대 대한민국에 포스코가 이끌어왔던 적도 있는데 그러니까 누가 되는지 모르지만 위너들이 계속 바뀌면서 오카방고는 계속적으로 영원하게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덱스는 우상향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종목을 장기 투자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거는 인덱스는 장기 투자할 만하다. 오카방고가 무슨 말입니까? 오카방고 초원 있지 않습니까? 초원. 예,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 대초원 이런 거죠. 이 오카방고는 계속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종목 하나하나 모르는 거지만.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간다. 그러니까 플러스섬 게임이 된다. 마이너스섬 게임인 게 있어요. 마이너스섬 게임이 가장 위험한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제일 위험한 게임인데 마이너스섬 게임 어떤 게임이 한 마이너스섬 게임이 되는가 하면 그거 설명드리고 갈게요.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골 때리는 주식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루보. 주가 보십시오. 이 주가가 2,000원에서부터 시작해서 5만원까지 가는데 넉 달밖에 안 걸렸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주식을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거든요. 아, 요거 한 1억만 태우면 게임이 끝났겠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일단 10억어치만 샀으면 게임이 끝났겠네. 근데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렇게 됐거든요. 그 다음부터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갔던 회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왜 이렇게 됐냐면 이까지 올라갔을 때 이 회사 시가총액이 기업 가치가 5천억이었어요. 5천억인 회사가 앞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앞에가. 여기가 이제 회사 전체 전경이고요. 뒤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에 자재실이 있고 여기가 작업실이고 기숙사, 식당 건물, 자재실, 작업장이에요.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5천억이었어요. 저 회사가 그 당시에 뭐랑 똑같은가 하면 남양유업하고 똑같았었어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가장 불편한 건 뭐가 있는가 하면 말도 안 되는 회사가 주가가 말도 안 되고 올라갈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뭘 하면 안 되는가 하면 얘를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단계 있지 않습니까? 2단계. 2단계가 그 쉬운 마이너스 썸 게임이에요. 우리나라 저런 회사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 저런 기업들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걸 보면 뭐라는 건 잡주라 부르거든요. 잡주. 잡주의 랠리라 부르는 거예요. 잡주의 랠리. 잡주가 랠리하면서 항상 하는 게 뭐겠습니까? 올라오면서 하는 게 뭐겠습니까? 나 상한가야. 너 왜 안 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차트는. 나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유혹하는 거죠. 나 오늘 또 상한가야. 오늘 또 안 샀니? 또 올라가는 거죠. 지금도 안 샀어? 너 지금이라도 사지 그래. 계속 올라가면서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다 어느 순간 내가 딱 사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미친 듯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딱 이때부터 사람들이 계속 기도를 하는 거죠. 주여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제가 열심히 살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다시는 이런 거 안 하겠습니다. 또 지나서 또 뭐 하면 또 다시 이제 이 짓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주식을 하지 않는 것이 되게 중요한 의사결정이에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하는 거. 근데 항상 우리가 보는 건 뭔가 하면 하지 말아야 될 짓을 꼭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저런 것이 너무 유혹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저 유혹에 안 빠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투자인 것 같아요. 자.